자, 이재명 대통령 출근 첫날부터 여러 가지 이 화제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 출근 이후에 야근까지 거의 12시까지 첫날부터 야근을 때려주시는 엄청난 열성을 보여주셨는데 시간표를 한번 볼게요. 일단 대통령실을 갔어요. 직무를 보아야 되니까.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어쩜 이래? 심지어 대통령실에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종이 한 장도 없어.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부서별로 있어야 할 부속실이나 직원들이 한 명도 없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심지어 책상, 캐비넷, 이런 것까지 다 랜선까지 다 빼버렸대. 이게 말이 되나요? 제정신이야? 니네 회사야? 거기 있는 물건은 엄연히 공공기관에 들어있는 국가의 공공기물인데 니들이 뭔데 컴퓨터 다 빼고 캐비넷 다 빼고 서류 다 빼고 그냥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도망을 갔어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실에 갔다 왔는데 무덤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용산 사무실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것도 없다. 필기 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속사정을 얘기를 안 하고 나서 나중에 이것들을 저것들 저럴 줄 알았다. 우리 빨리 해결하자라는 식으로 만약에 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깐다고. 근데 이런 상황을 국민들한테 적나라하게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는 게 국민들의 그렇지. 이해를 훨씬 돕는다는 거예요. 기레기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출근을 시작을 하셨는데 오면서 이제 차량 통제하는 것도 지금 윤석열이 하던 시대의 방식과는 달랐다는 거죠. 즉 차량을 통제하지 않고 컨보이만 받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두 차선만 이렇게 쓰고, 나머지 차선은 그냥 차들이 돌아다닙니다. 같이 다닐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뒤에는 그냥 차가 와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해서 그냥 다른 통제라는 차들 게 없어요. 통제할 일 없이 그냥 같이 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아니 사실 저래도 충분히 갈 수 있거든. 예우도 되는 거고 저거를 도로를 비워놓으면서 유발되는 교통체증이 2시간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아니 윤석열이는 그 지기현이가 풀어줄 때도 다리를 아예 다 막아가지고 맞아요. 반대쪽도 못 가게 했잖아. 그 김건희 마포대교에서 사진 찍을 때 그 진짜. 퇴근길에 저쪽 반대편 막아놓은 거 보세요. 제일 열받는 게 아침이고 저녁이고 제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경찰관 500명에서 700명을 신호 교체하라고 도로 비우라고 특근을 시킨 거야. 심지어 그 중에 몇 번은 가짜 출근이었다는 거야. 심지어 인체만 보냈다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가지고도 이거 너무 과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심지어 이것도 과하대. 불편하대 자기가. 왜냐면 이렇게 가기는 하지만 이 뒤에 있는 차들이 추월을 하거나 앞에 차선으로 끼어드는 차들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이 막힌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신임 경호처장한테 그것도 좀 줄여라.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저기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중동은 뭐라고 쓴 줄 알아요? 뭐? 이재명 처음 탄 차 벤츠 S클래스.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왜 첫 차를 벤츠를 샀냐는 거지. 그게 중요해? 그거 아니, 중요해요? 벤츠를 싸들고 다니면서 타고 다닌 새끼도 있는데 왜? 왜냐면 벤츠를 그 새끼가 공용 차량으로 계속 몰고 다녔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의전용 공용 차량으로 그 차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까지는요, 지금 요 경호 관련해서는 어저께 경호처장 정해지고 오늘 오전에 와갖고 그동안 경호 업무가 경찰 파견 특수단에서 경호처로 오늘 오전에 불과 1시간 정도 전에 이관이 됐거든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차량을 제공한 게 저거기 때문에 저걸로 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출근길도 약간 지나서긴 했지만 시민을 배려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좀 뭐 골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 카메라 기자가 김혜경 여사를 치는 부분이 있어요. 뒤통수로 살짝 치는 듯한. 이게 마이크로 친 거야? 쳤어. 이게 저게- 말이 되나? 저게 이게 저런 말이 돼? 이게 이거 말이 돼? 처음 나는 말이 안 알아요. 된다고 봐. 고인가 이거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봐. 이게 저거를 말이 돼? MBN인데 기자가 과연 저게 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근데 어처구니 에, 없는. 뭐 별다르게 그래서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분이 이렇게 제보를 했어요. 카카오톡에다가 MBN 제보에다가 이거 영부인 밀쳐서 제보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왜 답이 없냐 하니까 죄송합니다. 주의라고 하라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이제 공지사항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건 밀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친 거잖아. 사실 엄밀히 이게 표현하면 가능한가? 아니 카메라 기자가 이거 직업이잖아요. 사람 안 부딪히고 그 좁은 그래서 하는 게 그게 원래 자기 일이야. 사람 많은 데서는. 근데 경호도 저게 안 돼 있고 나 그것도 좀 웃기고 그거를 지나가지고 마이크로 치고 간다? 글쎄. 아무튼 하여튼. 경호가 지금 뭐 나중에 인사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경호처로 이제 이관이 된 게 1시간 전이거든요. 좀 더 경호에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바빴어요. 일단 현충원부터 가셨고 현충원 참배하셨고 진짜로 쪽지 안 보고 방명록 남기셨고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취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취임 선서만 하셨는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요거는 이제 취임식을 간이로 해갖고 외부 인사 없이 한 거고요. 취임 선서만 한 거죠. 선서만 한 거고 8월 15일 행사에 다시 좀 더 이 국민들하고 만날 7월 수 있는 17일 재헌절. 7월 17일 재헌절 행사에서 좀 더 국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임명식 절차, 취임식이라고 표현 안 하신다고 했어요. 임명식 절차를 추가로 가지겠다라고 얘기를 아니 근데 하셨습니다. 아까 그 프린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 약간 법적으로 나는 문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훔쳐간 거야. 네. 정부 자산을 빼돌린 거 아니에요? 직무유기, 공무원법 및 형법상 직무유기죄 해가지고 이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처벌되는데 형법 제 122조가 있거든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 및 조직적 인력 천수 문제도 형법 제 155조 증거인멸죄,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물건 등을 은닉, 변조, 훼손할 경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내란을 일으킨 집단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증거를 다 없앤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는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저기에 기존에 700명이 넘게 있던 대통령실 직원들 중에 청소나 이런 사람들 빼고 대부분 인력들이 출근을 안 하고 저길 비웠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얘네들은 어찌됐건 대통령실의 고용관계를 통해갖고 공무원으로서 고용이 된 애들이잖아요. 그럼 고용직 공무원이 그만두려고 하면 지네들이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내고 결재를 맞아서 안 나와야지. 그렇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 나오고 결재 서류도 안 올리고 사표도 없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 아니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종이도 없고 뭐 어떻게 그리고 헌법상으로도 헌법 제66조 69조 대통령의 직무수행 보장 의무 위반 그다음 행정권의 불법 행위 그다음 형법상으로도 권리행사 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업무 방해죄 이런 걸 난 다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윤석열 정부 있는 제일 중요한 인간들. 건 거기에서 근무했던 놈들 명단부터 빨리 찾아가지고 그렇죠. 어떤 놈들이 거기 어떤 근무했었는지. 출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더욱 그 문제가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취임 선서가 어저께 11시에 있었죠. 거의 35분을 취임 선서로 내지는 그 관련해서 첫 연설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 만난 사람들이 국회에서 일하고 계신 청소 노동자나 방호 직원들이었다고 해요. 특히 방호 직원들한테는 그 12.3 계엄 사태 때 이걸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인사까지 따로
따로 드렸다고 하네요. 그랬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처우 개선 이재명 대통령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아니고 모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상징적인 행보였다고 봐집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저께 무슨 일들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볼 건데요. 먼저 전 행정부처에서 올라온 이 국무위원들의 사직서를 난 일괄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일을 그거 안 해야 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법무장관 박성재만 사표를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려를 일단 시켰다고 합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국무위원 전원 사임 의사를 네. 전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에 나머지 국무위원 사이는 반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총리 지명자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 장관들은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얘네들하고 어떤 그 동행 관계라 그래야 되나? 적과의 동침이라 그래야 되나? 이 불안한 새끼들을 데리고 일들을 해야 돼요. 이진숙이도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더만. 진짜 짜증. 1인 방통위원장, 일당백 이진숙도 그 자리에 나서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다 헤매버리면 국무위원 정족수도 문제가 되고 그럼 국회가 의결할 수 있는, 이제 행정부 의결이 어려워지기 그리고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실도 갑자기 다 비워버렸잖아요. 인간도 없고 인수인계 할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은 이 장관들은 인수인계 할 인간들을 남겨놓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올 그거는 장관들을 저는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불편한 동거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나오는데 저는 아니다. 인질로 잡아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니들 그동안 분탕질 쳤지? 어딜 도망가려고. 자, 이제부터 니들 손으로 잘못된 것들 나한테 다 낱낱이 고하고. 그러네. 한 2달 동안 그렇죠. 매일 반성문을 받고 보고를 계속 받으면 되겠네요. 목줄 다 걸려있잖아. 딱 잡고는, 야, 자, 이제 니들 손으로 잘못한 거 니들 손으로 바로잡는 거다. 자, 시키는 대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박성재는 비상계엄 피의자잖아요. 내란 공범이기 내란 때문에. 공범이니까 네. 같이 할 수 없는. 그리고 박성재가 했을 때 검찰을 또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안 그리고 되는 거야. 우리 박성재는. 법무부 차관 응. 시키는 대로 잘 하더만. 예. 지금 시킨 대로 해야죠. 어디 응. 지금. 장관 없는 상황에서 차관이 잘 했잖아. 혹시 차관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장관은 바뀔 수 있지만 차관은 내가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겠죠. 법무부 차관이 누구냐면 가장 유명했던 게 그거죠. 막 그 국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출국 금지 시키라고 할 때. 예? 이러고 한 시간 전에 시켰는데요. 예. 저기 휴대전화 본인 바꿨어요? 저는 바꿀 이유가 없죠. 예, 그렇게 얘기하신 분. 저는 바꿀 필요가 없죠라고 씩 웃으시던 분. 예, 그분입니다. 아직도 안 바꾸고 있다고 하면 이분의 장관 대리는 꽤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함합하기 많기 때문에 대행 체제로 오래 갈 수도 있죠. 아무튼 총리부터 먼저 국회 인준에 들어가고 청문 인준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총리가 이게 김민석 총리가 장관들은 뽑아 올릴 거기 때문에 추천을 할 거기 때문에 한 2달 정도는 이런 불편해 보이는 동거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얘네들이 뭔 일을 해봤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한 3년 놀았던 거 그치? 한 2달 2달 안에? 세게 하자. 네. 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영광을 니네들에게 주겠으니 원래 공무원들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그리고 바랍니다. 일 잘하면 진짜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해서 일 잘하면 유임시켜줄지도 몰라. 아이, 그건 안 되지. 아닙니까? 그건 무슨, 그래? 그거 전부 다 또 그 내란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다. 그리고 뭘 일을 잘하면 기본적으로 일을 못하는 애들만 쓰레기들만 모아놨는데 거기서 일을 잘해봤자 그 윤석열이 그랬잖아. 무능한 애들만 와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고. 시킬 그래서 거라고.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리허설을 좀 하셨어요.
경제 현황 긴급. 대통령 좀 제발 대통령. 입에 왜 이렇게 안 붙지? 왜 안 붙어요? 나는 계속 쫙쫙 붙는데. 자, 이 대통령이 연습을 리허설을 세게 해주셨습니다. 뜬금없이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실에서 2주호를 불러왔고 지금 경제 긴급 점검 TF 할 거니까 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올려. 누구누구가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기재부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각 부에 깔려 있었던 경제 관련된 관료들과 뭐 그 사람 차관 이상급들 되는 실무관들이 다 불려왔다는 거예요. 첫 비상경제 TF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민생 경기 대응을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불러다가 6시 반쯤 불러다가 저녁에 했죠. 11시까지 붙잡아 놓고 계속 해갖고 이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7시 반부터 9시 50분까지. 50분까지 첫 회의를 주제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윤석열처럼 혼자 50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다 들으셨다는 거지. 그렇지.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등 보고를 한 경제부처 거지. 차관, 실무지 다 참석해서 대미통상 현황, 그다음 민생 대책 다 논의했고요. 아마 그다음에 지난 3년 동안 해본 것보다 더 많이 말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일단 저녁에 일할 일이 없어 얘들은. 그렇지. 왜냐면 실시간에는 절대 일하라는 게 윤정부였는데 밤중에 불려 나가갖고 그걸 한 거예요. 야, 그래서 전화번호도 가르쳐 줬대. 전화번호 또 나한테 직접 전화해 이제 앞으로. 대통령 전화번호니까 여기에다가 아이디어 떠오르는 것도 무조건 얘기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24시간 깨어 있으라 아니에요. 아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24시간 깨어 있으라. 아유, 왜. 근데 사실 어제가 진짜 첫날이잖아. 음. 사실은 반이거든. 왜냐면 절반은 취임식하고 뭐하고 이거 하느라고 못하고 오후부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어. 종이 연필도 없고 식당도 없어. 인주도 없대, 인주도. 아니, 도장을 요리사 없어갖고 밥도 밖에 나가서 먹고 와야 된대. 그런데 그 첫날에 따라 나온 정말 불쌍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강훈식 강훈식 비서실장과 비서실장과 강유정 대변인. 근데 옆에서 제가 셋이 찍긴 하는데 거의 죽으려고 하고 있어. 영혼이 이게 살렸다. 첫날이거든? 왜냐면 아침 6시 20분부터 했거든. 첫날인데 지금 옆에 따라다니는 저녁에 회의할 때 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얼굴이 하루 만에 저렇게 늙었어. 수척해졌어. 아니, 기억 야. 안 나세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비서실장 어떻게 됐죠? 이빨 몽탕 빠졌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종석 비서실장 어떻게 됐어요? 이빨 몽탕 빠졌어요. 다음은 강훈식 비서실장 차례입니다. 와, 이게 반나절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되니. 혼이 나가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TF 끝나고 나서 11시 반 넘어까지 뭔가 이제 그 안에서 추가 회의들을 했대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사관처럼 옆에서 기록하고 있는 SNS 팀이랑 그 유튜브 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가면서 그 행적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퇴근을 못 한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대통령께서 퇴근을 그러니까. 안 하셨는데. 이게 옛날 그 세종대왕 때 사관 같은 거야. 세종이 4시부터 일어나갖고 밤 11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직무를 보니까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사관들이. 지금 첫날에 이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잖아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사실 빼버려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걸로 갈 것 같아요. 저기 교체 수건 던져주세요. 제발 이러고 지네 팀한테 얘기하겠지? 이게 브리핑이거든요. 비상경제점검 TF 결과 대변인 브리핑이 시간이 10시 10시 10분입니다. 이러면 이제 기자들도 밤이야. 그렇지. 퇴근 못해. 이 기자들이 옆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문서 한 장을 안 줘요 브리핑을 하면서 그러니까 문서 출력할 프린터랑 올라간다고. 종이가 없으니까 그냥 저희가 받아 적어요. 게시판에 좀 이따 올려드릴게요. 뭐 못 들으셨으면 내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받아 적으세요. 이렇게 지금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첫날. 밤 10시 10분에 브리핑을 하는 이런
대통령실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디포에서 이제 오늘 오전에 물건은 많이 들어갔겠죠? 복사기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종이도 아무튼 들어가고. 일을 보게끔 할 텐데, 와, 첫날부터 진짜 이러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빡세게 진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재명의 체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방송에서 그 말씀하신 적 있어요. 부모님한테 진짜 물려받은 것 중에 너무 좋은 게 체력이라고. 이재명 대표 어린 시절에 대통령. 대통령! 대표 아니고 대통령. 자, 대통령 3번 해봐요. 대통령 아니. 만세. 자, 저기 발음을 정확하게. 대통령 말고. 김병주 아니 내가 의원께서도 그동안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니 왜냐면 그동안 대통령이라는 말이 금기어라서 내가 솔직히 3년 동안 대통령은 써봤어도 대통령은 써봤어도 대통령 발음을 안 한 게 3년을 끊었었잖아. 그래, 나도 대통령이란 말을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그죠?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대통령이란 단어를 거의 못 써봤어. 전 대통령 뭐 이럴 때만 써보고 우리는 뭐 룬. 이렇게 뭐 있지. 왜 이렇게 했지? 줄리. 한 번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룬, 모질이. 지금 뭐 굉장히 줄리. 어색해요 대통령 호칭이.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발음 면 아니고 령. 아무튼 영자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체력의 원천을 오래전에 저한테 여기 그 안혜혁 회장님이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응? 안혜혁 회장님이 그때 이재명 대표 소년공 하실 때 그때 이제 성남에서 태권도장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공짜로 좀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그때 이제 그 소년공 할 때 선배들이 이게 싸움 시키고 막 그거 하는 거 할 때 자기가 이겨보겠다고 아이고. 안혜혁 회장님 찾아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공장 갔다 와가지고 밤에 태권도 연습을 하는데 진짜 거의 집에 가라고 할 때까지 샌드백을 계속 차시더라는 거야. 이 친구 진짜 오기가 대단하구나. 그걸 봤다라고 그 말씀을 제가 타석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일반 사람들의 바운더리를 초월하는 에너지와 어떤 활동력을 가지신 분이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비서실장 뭐 70년대생 뭐 비서실장 뭐 이런 식의 얘기 막 나오잖아요. 젊은 비서실장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근데 70년대생도 저도 74년생이지만 50대거든요. 우리가 청년층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고장나고 아프고 우리 이제 막 겁내 피곤하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느 40, 50대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체력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 비서실장 자리 저는 저거 스스로 내려놓는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근데 그럴 순 없죠. 본인도 정치적 욕망이 있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시작한 일인데 그냥 쉽게 포기를 못할 거지만 죽을 맛이다. 본인이 각오했던 것보다는 한 10배는 더 힘들 것이다 라는 리허설이 어제 있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그 본인의 맞아요? 그거 100% 임플란트로 다 바뀐다에 500원 걸겠습니다.